2025년 10월 고2 모의고사 37번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나비랑 나방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분 기준, 그리고 나비와 나방의 특징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알고 있겠지만 처음에 뭐냐면 나비와 나방 구별 조금 어렵지 않아? 우리 구분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를 하는 거죠. 구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나비와 나방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나비들은요, 더듬이들이 곤봉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있으면 더듬이만 그릴게요.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리니까. 뭐 요런 더듬이를 갖고 있는 거겠죠. 나비가 있으면요. 그리고 나방들 같은 경우는요, 깃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뭐 요렇게 해가지고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라는 거죠. 이렇게 그려볼까? 자신이 없는데. 미안합니다. 괜히 그렸어. 그죠? 이 정도면 알아보겠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래서 점점 가늘어진대요. 하여튼 요런 모양이래요. 자, 그래서 나비들은 날개를 접고 쉬어요. 근데 나방들은요, 날개 펴고 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방들 같은 경우는요, 나비한테는 없는데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해주는 아주 작은 갈고리가 있대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를 하면서 나비와 나방의 차이를 이제 설명해 줬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구분하실 수 있겠죠? 선생님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둘이 구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지문으로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우선 통념을 하나 얘기를 해주죠. 나비랑 나방은 지금 앞에 말한 이제 기준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통념이니까 잘못된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자, 나비는 화려하고 나방은 좀 칙칙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요거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이 화려하고 해를 좋아하는 나비들의, 요런 애들은 나비들이고, 칙칙하고 야행성인 나방들, 얘네들이 사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차이들은 잘못된 거래요. 중요한 거는 요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잘못됐냐면 밝은 색을 가진 나방들도 많대요. 그리고 낮 동안에 활동적인 나방들도 많이 있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비들도 밤에 활동하는 애들이 있고요. 칙칙한 색을 가진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구별 방법이죠. 잘못된 구별법. 그리고 여기에서 필자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게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통합적인 시각을 제안을 해야 된다. 우리가 좀 이렇게 구별을 했지만, 자, 나비랑 나방은 둘 다 보다 아름답고 흥미로운 곤충이다. 그래서 함께 묶어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둘 다 예쁜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구별하는 법을 알려줬고, 이제까지 잘못 구별했던 기준을 알려줬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겉모습으로 구별 가능한데, 이런 통념과 달리 우리는 구별할 게 아니라 함께 이해해야 될 곤충이다. 자,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명사구로서 주어예요. 자, 구별하는 것은요, 나방을요, 어디로부터? 나비로부터. 자, 바깥쪽에 나타나는 외형으로, 즉 이제 외적 생김새라고 여기서 해석을 한 거죠. 생김새로 구분하는 것은요, 항상 쉬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쉽진 않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린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유도부사가 나왔고요. 유도부사가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형식 도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규칙들이 있는 거죠. 자, 엄지의 법칙이 있대요. 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엄지의 법칙이 있대요. 여기 주어가 없죠. 자, 한 가지 알아보셔야 될 게, rules of thumb이라고 하면 옛날에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굳어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뭔가
측정을 할 때 이제 뭐 어떤 길이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엄지손가락을 이제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엄지손가락 몇 개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에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그냥 경험적 방법, 기준 이런 널리 받아들이는 표현으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 외워두시고 자, 이 자리에 distinguish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왜냐면 지금 주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동명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 동명사랑 이제 동사랑 동명사가 이제 주어일 때 수일치를 하는 방법은 단수 수일치를 하죠. 그래서 얘를 어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여기 있는 are 같은 경우는 누구랑 수일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주어가 여기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유도부사 나오면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is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당연히 그래서 얘도 그냥 룰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few는 셀 수 있는 거. 지금 보니까 규칙들을 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죠? few 대신에 little 이렇게 하면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few 대신에 little을 쓰셔도 안 돼요. 이렇게 세 가지 다 중요하게 보시고 여기 있는 대절 같은 경우는 형용사절입니다. 주어가 없죠? help는 그냥 도울 수 있는 이런 자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위치를 쓸 수 있는 건 가능하겠으나 명사절인 what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장 대부분의 나비에서 자, 안테나 그러니까 더듬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나냐면 조그만한 어떤 곤봉 모양의 이제 혹으로 끝나는 끝이 나는데요. 반면에 나방에서는요,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렇게 못 그렸었어요. 그쵸? 자, 그것들은 요 안테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통 털이 달리고 깃털 같은 모양이거나 이거나 이제 좁아집니다. 어디에? 끝을 향해서 갈 때요. 그래서 이제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진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and는 여기에서 유일한 동사기 때문에 준동사로 쓰시면 안 되고요. 요거 하나만 잡읍시다. 여기 있는 day는 요 안테나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it이라고 쓰셔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따라서 똑같이 얘는 함께 나올 수도 있겠네요. is라고 쓰면 안 되겠죠. 자, 3번 문장입니다. 자, 나비들은요,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독립분사 구문. 그래서 의미상 주어고요. 그들의 날개가 자, 그래서 다시 그들의 날개가 유지가 된 채로 닫힌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몸 위로 여기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이제 나비들은요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날개가 유지가 된 채로 닫힌 채로 그들의 몸 위로 반면에 자 나방들은요 더 자주 쉽니다. 여기도 분사구문 그들의 날개의 윗부분이요 의미상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완전히 보이는 상태에 있는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독립분사 구문 그러니까 with AB 구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with A, B 자 with A, B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with A, B 구문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죠. 자 우선은 tend 투부정사 항상 tend 다음에는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기 때문에 이 rest 자리에 적어 드릴게요.
투부정사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resting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 여기가 이제 원래 주어였던 부분이고 독립분사 구문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주어였던 부분이고 여기가 동사였던 부분이고 여기는 여기가 주어였던 부분이고 여기에 비동사가 생략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 동사가 오형식의 수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여기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니까 이제 궁금하시면 더 와서 물어보시고 어쨌든 간에 이게 수동이기 때문에 홀딩이라고 바꾸시면 안 되고요. 여기도 셔링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자, 4번 문장입니다. 자, 그 이상의 구별들은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뭘 함으로써? 찾아봄으로써요. 아주 쬐끄만한 고리를요. 어떤 쬐끄만한 고리냐면요. 자, 연결시키는 고리죠. 앞쪽과 그리고 뒤쪽의 날개를요. 그리고 특징인데 어떤 특징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타이니 훅과 동격입니다. 자, 특징인데 어떤 특징이냐면요. 자, 오직 나타나는 거죠. 어디에서? 나방에서. 여기 사이에 위치가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which is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자, 그 이상의 구별들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찾아봄으로써 쬐끄만한 이런 고리죠. 연결고리. 자, 앞날개 뒷날개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자, 이런 거는 얘랑 동격. 자, 얘랑 특징인데요. 이러한 것은요 나타나죠. 나방에서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뒤에 목적 없이 수동인 게 보이기 때문에 make 쓰시면 안 될 거고요. 여기는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쓰는 건 가능하겠으나 자, 뒷문장이 이제 불완전하다고 해서 형용사절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명사를 쓰면 안 돼요. 명사절을 쓸 수 있는 what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조인스 같은 경우는 자, 뭐랑 수일치를 시키는 상황입니까? 요 타이니 훅이랑 수일치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인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자, 여기가 조금 빡셌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보어입니다. 자, 얘를 presenting 이렇게 쓰시면 근데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뭐냐면 저 특징이 뭔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presented는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 특징이 뭔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나타나지게 되는 거, 뭔가를 대변해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존재한다라는 뜻의 형용사를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여기 주의를 해주세요. 자, 5번 문장. 이런 편견적인 차이들, 그러니까 정형화된 차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정형화된 차이들은요. 자, 의미상 주어입니다. 위대 AB 구문, 이제 독립분사 구문을 아주 철저하게 많이 활용을 했네요. 자, 이러한 이제 정형화된 편향적인 이런 편견적인 차이들은요. 나방을요 던지면서요. 뭐로써 던지냐면 아주 뭔가 우울하고 칙칙하고 야행성인 사촌으로서 이제 던지면서 아주 컬러풀하고 화려하고 이제 해를 좋아하는 나비들의 이제 우울한 사촌으로
칙칙하고 양생인 사촌으로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하는 이제 편견적인 차이들은요, 정형화된 차이들은 그냥 단순히 잘못된 겁니다. 자, 캐스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하나 해드릴게요. 캐스트는요, 우선 3단 변화형이 캐스트예요. 보통 던지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틀 안에 던져 넣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캐스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요, 어떤 틀 안에 던져 넣다, 그러니까 규정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어떤 이런 편견적인 차이들은요, 나방들을 규정을 하면서 어떻게 뭔가 칙칙하고 야행성인 사촌으로 화려하고 해를 좋아하는 이 나비들의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면서 하는 요런 타입 이제 차이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게 요 differences랑 수일치를 R이 이렇게 시키고 있죠. 뭐니까 is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얘도 소수령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with AB 구문을 정말 많이 썼어요. 자, 6번 문장입니다. 유도부사가 나왔고요. 자,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이제 밝게 칠해진 나방들, 그러니까 밝은색을 가진 나방이라고 해석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많은 여기 나방들, 이게 생략이 된 겁니다. 밝게 칠해진 나방들, 그리고 많은 나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방들이냐면요, 굉장히 활발한 나방들이에요. 낮 동안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R 같은 경우는 수일치를 이 moth랑 시켜야 되는 상황이겠죠? 복수기 때문에 is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위치를 썼는데 대수로 쓰는 건 가능하겠죠. 형용사절이니까. 뒤에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얘는 가능하겠는데 명사절인 what을 쓰시면 안 되고. 자, 얘는요, 사실 이 many, most랑 이렇게 수일치를 시키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얘도 is라고 쓰시면 안 되죠. 7번 문장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또 유도부사가 나왔어요. 거기에는요, 있습니다. 아주 이제 몇몇의 야행성인 나비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나비들, 버터플라이가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나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비들이냐면 되는 거예요.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어떤 그림자의 옷, 갈색과 회색의 그림자의 옷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갈색과 회색도를 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자, 여기 있는 R이랑 버터플라이랑 이렇게 수일치를 시키고, 그래서 is를 쓰시면 안 될 거고, 자, 한 가지 더, 여기 있는 few, 셀 수 있는 거니까 셀 수 없는 양을 나타내는 little로 고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butterflies 지금 생략이 돼 있다고 했죠? 자, 이걸 수식하는 형용사절. 대절은 주어가 없이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위치로 쓸 수는 있겠으나 명사절에 what절은 쓸 수 없죠. 형용사절 자리니까. 그리고 이 come은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이 버터플라이 여기랑 수일치 시킨다고 하셔도 되고, 여기 어쨌든 and 주어가 두 개니까요. 자, comes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가주어고요. 이것은 이제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뭐가 합리적인 거냐면 여기가 진주어입니다. think of 한꺼번에 보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들을 같이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얘네 둘 다, 나비와 나방 둘 다, 자, 이쁘고 매력적인 곤충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
자,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보호 자리라서 형용사예요. 부사로 쓰시면 안 되고요. 진주어로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근데 이걸 전치사로 보고 여기다가 thinking이라고 쓰시면 전명구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both A and B죠? 둘 다 또 게다가 복수기 때문에 is로 쓰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순서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지문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할 때 구별하는 방법 알려줄게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별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구별을 하고 또 이렇게 구별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구별을 하려면 그 이상 구별을 하려면 이런 말이 나왔죠. 이 구별법들을 다 알고 나서 얘가 나와야지 적절한 겁니다. 얘는 삽입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순서 문제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맞는 구별법인데 여기는 구별법인데 뭐냐면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구별법이죠. 얘가 좀 더 삽입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아예 성질을 딱 나눠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서 삽입의 포인트 삽입으로 좀 더 보시고, 자, 여기 있는 wrong 같은 경우는 빈칸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필자가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뭐 accurate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겠죠. 정확한 이런 뜻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틀렸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갖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그 이유, 왜냐면 이제 낮 동안 활동적이고 밝은 색을 가진 애들도 있다. 그러니까 얘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제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잡고, 자, 요거랑 똑같이 또 뭐냐면 나비도 조금 칙칙한 애들이 있다. 그래서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거 좀 같이 생각하자 우리가. 또는 얘네 둘 다 예쁜 애들이다. 각각이 이제 빈칸, 얘가 좀 더 빈칸의 가능성이 높고 여기는 조금 빈칸이 이런 느낌. 그리고 같이 생각하자 라고 하는데 apart라고 하면은 분리해서 생각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